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내야 됩니까?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문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된 국민들의 시선, 언제 사법 처리 받을까 하는 이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안이 어제 땅 가결이 됐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무슨 요일? 다들 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픽 좀 주세요.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땅 통과시킨 것이죠.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다. 왜 그러면 일요일이었을까요? 해임 건의안의 수명이 일종의 어제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나면 이제 해임 이게 다 이제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이죠. 183명이 어제 참석을 했는데 찬성이 182명, 무효는 1명이었습니다. 민주당 169명 전원이 참석을 했고요.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예. 민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은 결국 정치적인 책임을 치라는 어떤 압박이고 그런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행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문장관이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지금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날에도 경찰이 책임을 어떻게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고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발언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도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요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이지 법적 책임을 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 다만 정치인은 법적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는 정치적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태원 참사를 진상 규명하는 데 있어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반론을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해임 건의안을 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시점이 왜 참사했은 지 40일이나 지난 이 시점에 냈냐 이 얘기입니다. 내려면 처음부터 냈어야 하고 유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한 이유, 왜 지금이야를 볼 때는 국정조사 합의한 이후에 뭔가 또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혹을 시선을 국민들로부터 돌리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는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일요일 날 처리해가면서까지 무리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떠한 논리적인 정합성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 해임 건의안 통과로 인해서 얻을 게 전혀 없다는 것을 판단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강한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탄핵이라든지 이렇게 갈 텐데 점점점 어떤 수렁으로 매몰돼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무적 판단 능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나서 여야 협상에 나서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거 탄핵 소추안 발의해야 됩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민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다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오케이 사인을 줘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탄핵 소추했다가 기각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역풍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허 시장님은 탄핵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바로 탄핵을 가지 않고 네. 해임 건의안부터 먼저 하고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해임 건의안도 사실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사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임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해임이라도 시키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분을 보호하고 지금까지 안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야당에서는 끝없이 해임 요청을 했는데도 대통령께서 계속 묵살하고 있고 대통령의 뜻이 그렇게 삐쳐지자 여당 내에서 해임을 주장했던 분들조차도 입을 닫게 되거나 오히려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야당이 오히려 무기력했다. 이제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정무적으로 국정조사와 이게 겹치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유용하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이 답답함을 돌파해내는 하나의 돌파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국무위원 장관들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거는 한 번도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어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좀 일축하는 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요일인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야당 주도로 민주당 의원 169명이 천원 참석해서 땅땅땅 이렇게 통과시킨 것은 그 배경이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불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어가고 자기 당 대표인 이재명의 수사라든지 비리 이런 것을 덮어가는 그런 책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왜 기어이 저지르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성동격서 전략이죠.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오는 것은 결국은 자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덮으려는 그런 속셈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표 한 명을 살리겠다고 169명을 인질로 만들어 협치의 상징인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렇고 민주당은 무슨 이재명 방탄이냐? 아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송 본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진상조사를 해서 그 재발 방지를 하겠다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게 목적이라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행안부 장관 현직일 때 지금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행안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장관이 현직일 때 앉혀놓고 그 관계 그 부처 그 국장들 다 불러놓고 총체적으로 책임을 따져야죠. 총체적으로 책임을 따져서 행안부가 잘못하고 이 장관이 잘못했다는 것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이 됐을 때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순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목적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송 본부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